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달력을 봤더니만 곧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멋진 모자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우리 어서와 주식 처음이지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소품도 많은데 쌤은 크리스마스 관련된 특별한 계획이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크리스마스 되면은 가나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파티도 하는데 아쉽지만 올해는 못 갑니다. 어떡해. 예. 근데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너무 짧았어요. 또 크리스마스도 다르기 때문에 워낙 예. 크리스마스이 가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아하. 원래 집에 오는 게 좋은데 못 예. 가니까 또 가족 엄청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저희랑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 보니까 벌써 6회를 찍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처음에는 이제 주식 얘기하면은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했는데 이제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혹시 제 아재 개그 덕분에 재밌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재 개그도 빼놓을 순 없죠. 예. 우리 약간 회사 대표님 좀 탐내는 것 같아서 빨리 연예계 데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 저 진짜 합니다. 우리랑 계약하고 우리 회사랑 계약해서 예. 좋을 것 같아요. 계약금은 얼마나? 그거까지 모르겠고요. 한번 대표님이랑 한번 상의해 보세요. 아하. 아니 근데 박 PD는 진짜 데뷔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데뷔 얘기할 때 눈이 막 반짝거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캐릭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대로 나가셔도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오늘 저희 방송에 데뷔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 팀장을 맡고 있는 황지훈입니다. 오늘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저희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에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골드센터라니까 혹시 여기 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금은 많지 않고요. 금 같은 고객이 많은 그런 지점입니다. 금 같은 고객. 어우. 금이 많지 않다고 해서 금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조명도 그렇고 이 천장도 그렇고 약간 골드 톤이 나요. 그렇죠. 이 점포가 이제 골드센터 영업부라는 점포고요. 이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도 굉장히 좀 많은 점포고 자산도 많고 예. VIP 고객도 많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몇 안 되는 골드센터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점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 저는 딱 들어오면서 여기는 뭔가 전문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하나를 느꼈죠. 팀장님 파워가 역시 세구나. 회사에서 인정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 장소를 빌리신 거 보니까요. 열심히 섭외를 했습니다. 그죠. 저번에도 또 꽤 괜찮은 데서 했는데 오늘 또 약간 레벨이 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요.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귀한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좋은 데서 제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죠. 저희 역할인데.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팀장님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어디서 봤는데? 저도 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쌤이 네이버나 카카오 저희 방송 검색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팀장님께서 저희 방송을 기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신문보다 사진 있는 게 더 잘생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거기서 봤구나. 맞아요. 사실 뭐 워낙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가 핫하잖아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즌2 나오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잘 찍어서 시즌2 꼭 나오기를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즌2용 아재 개그 개발 시작해도 되는 거죠?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다들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즌2 꼭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것으로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쌤은 아직까지 주식 초보잖아요. 완전 왕초보지 아직. 사람으로 치면 걸음마 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안전한 방법 있어요?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벌써 흥분하시는데요. 그럼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뭔가 하면 간접 투자라고 하거든요. 간접 투자요? 예. 아까 뭔가 직접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간접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꺼림칙했어요. 아하하. 네, 하지만 이게 초보자가 네. 직접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뭐 이런 걸 정해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간접 투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저는 간첩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간첩. 간첩. 아재 개그 가신 거죠? 저도 탐내요, 솔직히. 바뀐 거 화난 것 같아요. 아, 너무 핫해요, 예, 지금. 제 영역인데.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뭐 펀드 투자라 이런 권유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원래 S회사에서 한 번 그런 그 얘기를까지 들어본 적이 있긴 해요. 네. 그 S가 삼성증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유한타 아니고. 근데 또 과거 얘기였고 앞으로는 이제 유한탕이랑 같이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쌤이 그 투자 권유를 받았던 그게 바로 간접 투자인 펀드 투자입니다. 그거 그 간접 투자였군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뭐 그냥 뭐지 막 그렇게 생각. 왜냐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생각했죠. 워낙 이제 S회사가 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죠. 펀드가 그 간접 투자랑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똑같은 거죠. 펀드 투자가 간접 투자입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예. 완전 다르게 생각했는데? 아하. 그러면 이제 그 펀드가 생긴 지 좀 오래됐나요? 아, 역시 여기서 봐도 쌤이 방송 프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 방송 포맷 완전히 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역사 얘기할 거 미리 알고 계셨죠? 아닙니다. 뭐 저는 뭐 이제 프로라기엔 조금 그래도 나름 프로죠. 예,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펀드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펀드의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지난번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복습 중요하죠? 네. 예, 주식 거래를 가장 처음 한 나라. 참. 너무 쉽나 봐. 너무 쉬운데 이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가는 아니지만 둘레 많은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그렇죠. 진짜 까먹지 않으셨군요. 역시 착실한 학생이신 것 같아요. 프로는 이 정도는 해야죠. 맞아요. 예.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덜란드가 당시 대항해를 하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요.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암스테르담 은행이 이때 생겨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중앙은행 역사도 되게 긴 것 같은데요. 예, 매우 길죠. 근데 여기서 중앙은행의 역사까지 얘기하면 저희 방송이 너무 길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다큐 돼버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덜란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니까 이웃 나라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대항해를 나가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네덜란드한테 가서 돈을 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리다 보니까요. 한때는 좋았지만 1722년에서 3년이 되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문제요? 무슨 문제 터졌어요? 당시 떠오르는 샛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영 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나라인데 당시만 해도 떠오르는 샛별, 영국이. 영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은요, 동인도 회사라고 있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죠. 동인도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국의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문제는요,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요, 뭘 했냐?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영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 영국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막히게 될 거 아닙니까? 영국 은행들이 그때 자금난에 빠지게 됩니다.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건이 300년 전에도 있었네요. 그렇죠. 금융위기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다른 위기보다 더 위험하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만 터지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지죠. 300년 전에도 똑같았다고 해요. 영국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빌려줬던 네덜란드도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정부, 은행은 물론이거니와 네덜란드 은행에 돈 넣었던 암스테르담 주민들까지, 시민들까지 줄줄이 파산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덜란드 자체가 망한 건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네덜란드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보통 영화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모든 위기를 한 방에 어벤져스. 해도는, 맞아요. 어벤져스 같은
영웅이 등장하죠. 네덜란드도 당시에 영웅이 등장했대요. 혹시 베르캄프? 아, 베르캄프면 좋겠지만, 이름은 비슷해요. 예. 베르캄프와 비슷한 분이 등장을 해요. 예전에 베르캄프 골 넣은 다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맞아요. 세레머니 했었죠. 그랬었죠. 근데 이 당시 등장했던 영웅은요, 베르캄프는 아니고요. 암스테르담의 부유한 상인이자 증권거래소 중개인이었던 사람인데, 이름이요, 아브라함 반 캐트위치. 이름이 재밌죠? 캐트위치. 이 캐트위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영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채울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무슨 아이디어였어요? 그동안의 주식 투자는요, 돈 많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고 해요. 왜냐면요, 목돈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 냈다는 거죠. 근데 캐트위치는 역발상을 한 거야. 돈 없는 사람들도 푼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푼돈들을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모이고. 그렇죠. 서민들의 푼돈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서 이거를 투자하자. 이러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죠. 야, 이런 아이디어 내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게 있어요.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용어,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 예.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300년 전에 탄생했다는 것도 진짜 놀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은행 가면 이제 뮤추얼 펀드라는 게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뭔지를 모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일단 투자 회사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예, 박 PD가 진짜 잘 설명하셨어요. 캐치위치가 처음 만든 뮤추얼 펀드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이때 기록을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만요. 1774년 6월에 이 뮤추얼 펀드가 처음 탄생했는데요. 이때 이렇게 돼 있었대요. 연 4% 배당을 해주겠다. 그리고 투자 수익에 따른 보너스를 약속한 거고, 그리고 25년 후에 투자 자금을 천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거의 지금 그 뮤추얼 펀드랑 거의 똑같은 건가요? 예, 똑같은 점도 있지만 살짝 다른 점도 있대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되게 재밌어요. 이 뮤추얼 펀드에요, 추첨제가 있었대요. 설마. 추첨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추첨을 하느냐? 투자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거를 투자한 사람들한테 모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떼어놓는데요. 뭐예요? 왜 떼어놓느냐? 아까 추첨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당첨된 사람한테 그걸 몰아주는 거야. 야, 이게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럼 거의 받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경품 이벤트 하는 거 있죠. 그랑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와, 웃긴 게 이런 게 다 300년 전에 경품 이벤트 한다는 얘기가 너무 재미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안 좋아서 이런 거 하면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지겠네요? 그렇게요. 예. 아니, 이 경품도요, 자주 응모하다 보면 당첨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첨 진짜 많이 되거든요. 아, 진짜? 저는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응모합니다. 그러니까 당첨이 많이 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심지어 2년 전에 S회사에서 나온 노트북도 당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요. 100만 원이 넘는 사람. 진짜 되는 사람만 돼요. 아니, 근데 저는 매일같이 그걸 응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쌤도 열심히 응모하시고 팀장님도 많이 응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이벤트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 응모 꼭 하자고요. 있으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매일 이벤트 응모하니까 단점도 있더라고요. 어디서 이상한 전화가 매일 와. 그 전화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면 돼요. 이벤트 응모를 자주 하면은 번호도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뭐 부동산 투자해라, 돈 꿔가라 이런 전화가 매일 와. 예, 그건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만 원 넘는 노트북도 공짜로 생겼는데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뮤추얼 펀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300년 전에 재미난 문구도 이 뮤추얼 펀드 안에 들어있었대요. 무슨 문구냐? 되게 재밌습니다. 단결은 힘을 만들어낸다. 이거 뭐 떠오르지 않습니까? 국가적 위기를요,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극복하자.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IMF 때. 금모으기 운동.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펀드도 개개인의 작은 힘을 모아서 큰 힘을 만들자. 사실 그런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혹시 규모의 경제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라는 게 언제 처음 생겼어요? 예, 한국 최초 펀드가요 벌써 1970년 오래됐죠. 1900. 오. 한국투자개발공사가 만든 안정성장 증권투자신탁 1호로라고 합니다. 일이 너무 긴데? 엄청 길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안정성장 증권투자신탁. 와, 대박이다. 무슨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거기다 잡지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1호로가 뭐예요? 1호로가. 신기해요. 아직도 그걸 외우고 있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대단해요. 근데 이 상품의 당시 연수익률이요 25%나 됐대요. 와, 25%? 굉장히 높죠. 엄청 높네요? 네. 예. 하지만 당시 은행 금리도 22.8%. 만만치 않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 수익률을 봤을 때는 펀드가 금리에 비해서 많이 매력적이진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이게 겨우 거의 2.2%밖에 안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투자하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펀드가 각광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직접 투자를 해봤더니 왜 이렇게 많이 깨져? 아하. 거덜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더 이상 예전만큼의 수익을 보기가 어렵구나. 이거를 많은 분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럼 저는 지금까지 얘기 듣다 보니까 펀드가 왜 등장 이제 했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럼 이 자리를 한번 제가 해봐야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또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두르시면 안 되죠.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역사를 이제 배웠으니까요. 펀드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될 용어도 배우셔야죠. 또 따로 용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신 차리셨죠? 그러면요. 전문가이신 황 팀장님께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그쵸? 그럼요. 팀장님? 그게 저희가 모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쌤은 혹시 벤치마크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아까 그 스마트폰의 성능 체크 할 때 이제 쓰는 용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성능 체크할 때도 쓰지만 펀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뜻은 비슷해요. 펀드의 성능을 따지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펀드 성능 어떻게 따져요? 뜯어볼 수도 없는데. 정말 뜯어볼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지만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보통 그 기준이 되는 비교 대상이 있고 그 비교 대상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더 낮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라는 비교 지수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네, 벤치마크가 이해됐으면 이제 패시브와 액티브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패시브는 약간 레슬링 기술 아니에요? 이제 올림픽 때 많이 들어본 용어인 것 같은데요? 예, 패시브 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저씨 있잖아요. 빠떼로 아저씨. 배터리가 패시브더라고요. 네네, 그렇게도 쓰이는데요. 이제 펀드에서 패시브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벤치마크를 어느 정도 잘 따라가게 운용하느냐라고 하는 게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액티브는 높은 수익률로 이제 목표로 가는군요. 역시 하나를 말씀드리면 열을 압니다. 예. 액티브 펀드는 말 그대로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초과 수익을, 그러니까는 시장보다 얼마나 잘 수익을 내느냐, 이렇게 운용하는 펀드를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네. 그럼 혹시 그 환매라는 용어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쌤은? 판매? 환매. 판매가 아니고 환매? 네네.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주식은 팔 때 매도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고객이 투자한 펀드를 계약을 다시 해지해서 돌려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환매는 아무 때나 이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됩니다. 펀드마다 그 정해진 기준 시간이 있고요. 보통 국내 펀드는 오후 3시 반이 기준이고 해외 펀드는 5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차이가 나고요. 사실 그 시장이라는 게 하루 차이에 굉장히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알아보고 환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급하게 필요할 때는 이제 좀 감안해서 환매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연말 연초에는 돈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환매 기간을 착각하면 머리가 아프겠네요. 그럼요. 알고 있으면 대응이 되고 그러면 당황할 일이 없는데 혹여라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는 요게 좀 궁금해요. 예전에 차이나 펀드 비롯해서 해외 펀드가 엄청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거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한때는 수익 많이 올렸다고 막 술도 사주시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다 깨졌다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요즘 해외 펀드는 어떤지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뭐 2000년대 후반에 뭐 해외 펀드 엄청 났었죠. 뭐 그렇죠. 신문에 매일 차이나 펀드, 뭐 인사이트 펀드 어마어마하게 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증권사에 사람이 줄 서서 펀드 가입을 했을 정도니까요. 설마 줄 서서 투자를 했다고요? 대박이다. 아유, 그 당시에 중국 펀드가 엄청났어요. 네. 뉴스에도 매일 나오고. 맞아요. 그때 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었어요. 그 당시 펀드 붐일 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듀오 같은 데서 뭐 차이나 펀드를 많이 갖고 있으면 가점을 준다. 아 진짜로요? 네, 뭐 차이나 펀드 매니저는 그 결혼 순위 보면 사자 들어가는 분들보다 거의 비슷한 순위였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갑자기 저 밑에 뭐 농부 뭐 위쪽에 뭐 있다 밑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촥 열풍이 불다가 완전히 사그라 들어갔고 해외 펀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올해 뭐 해외 펀드 비과세 제도라든가 또 이제 국내 투자에 좀 한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점점 이제 분산 투자 차원에서 뭐 글로벌 펀드, 뭐 선진국 펀드, 이머징 펀드 이런 다양한 펀드들에 투자를 하면서 해외 펀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혹시 가나 쪽에 투자하는 펀드도 혹시 있어요? 아쉽게도 제가 쌤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가나 펀드가 혹시나 좀 찾아봤는데 아직은 가나가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가나 펀드가 설정된 게 없습니다. 만약에 가나 펀드가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쌤하고 두 분 PD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가나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펀드면은 쌤이 가장 잘 이해도 하실 것 같고 정보 습득도 가장 빠를 것 같고 정말 기대되는데요. 근데 미리 알려준다고 하니까 더 좋네요. 예. 아니 거기다 벌써 이름도 나왔잖아요. 가나 초콜릿 펀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런 펀드들이 수익적인 목적뿐만 아니라요. 쌤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고국에 지금 학교 지어주는 거 하고 있죠. 네네네. 이것도 펀드를 설정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였네요. 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펀드 용어 다 배운 건가요? 그럴 리가 있네요. 아직 좀 더 있습니다. 쌤은 혹시 그 보수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수적. 예,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보수도 있고요. 저희가 말하는 보수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펀드 투자에서도 보수가 늘 발생을 하고 있고요. 쌤 같은 경우에는 펀드 투자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약간 초보니까 직접 하는 게 좀 틀릴 수 있으니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 초보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긴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뭐 직접 잘하실 수 있는 분이면 직접 하시겠지만은 쌤 같이 이제 방송 많이 하시고 스케줄 많으신 분들은 사실 주식시장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죠. HTS나 MTS 이용해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 또 많아지고 제가 돈 벌려고 하는데 솔직히 거래할 시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 한다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펀드를 통해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데 물론 공짜일까요? 공짜라는 게 전혀 없어서 지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펀드 매니저에게 맡겨갖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만큼 보수가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모든 거에는 사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1.5%에서 3% 정도의 보수가 발생을 하고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0.7, 0.8%에서 한 1.5% 정도의 펀드 보수가 발생합니다. 아, 진짜 공짜 없나요? 또 저는 진짜 이렇게 펀드 용어 배우면서 보수라는 단어가 전혀 나올 거라고 예상도 못 했는데. 예. 아무래도 뭐 투자자를 대신해서 운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운용을 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 펀드를 투자하다 보면 모든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을 갖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펀드 투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문
전문가인데 손실이 난다고요? 뭐 아시겠지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자처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을 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차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늦게들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을 보고 고생을 한 그런 기억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이혼 위기에 몰리신 분까지 저는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요. 뭐 전세금부터 해서 뭐 네. 결혼도 못 하고 뭐 별의별 케이스들이 다 났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식형 펀드가 많게는 3%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고 손실이 나도 수수료를 받는다. 네.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듀오 같은 곳에서 최상층의 인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네, 그렇죠. 뭐 사실은 굉장히 2007년 좋을 때는 펀드 매니저 등급이 거의 뭐 변호사, 의사, 그 밑에 내지는 같은 수준이다. 막 거의 탑3.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저 밑으로 또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또 헤지 펀드가 도입되고 하면서 운용사 매니저들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높은 순위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야, 예. 진짜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옆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 쉽게 벌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럼요. 무섭다. 쌤, 오늘도 정말 많은 거 배우셨죠? 저는 뭐 많은 거 배웠죠. 이제 300년 전에 물초 펀드 시작했다는 게 너무 놀랬고요. 그래도 올해도 마찬가지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PD님이 단결은 힘을 만들어낸다. 이 명언 알려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예. 최초의 펀드가 담은 정신처럼 저희도 경불진, 유한타증권, 그리고 쌤. 네. 힘을 합쳐가지고 더 단결된 모습 보여줘야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다들 자신 있으시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다음 시간에는 더 단결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더욱더 단결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달력을 봤더니만 곧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멋진 모자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우리 어서 주식 처음이지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소품도 많은데 쌤은 크리스마스 관련된 특별한 계획이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크리스마스 되면은 가나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파티도 하는데 아쉽지만 올해는 못 갑니다. 어떡해. 예. 근데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너무 짧았어요. 또 크리스마스도 다르기 때문에 워낙 예. 크리스마스이 가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아하. 그래서 원래 집에 오는 게 좋은데 못 예. 가니까 또 가족 엄청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저희랑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 보니까 벌써 6회를 찍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처음에는 이제 주식 얘기하면은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했는데 이제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혹시 제 아재 개그 덕분에 재밌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재 개그도 빼놓을 순 없죠. 예. 우리 약간 회사 대표님 좀 탐내는 것 같아서 빨리 연예계 데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 저 진짜 합니다. 우리랑 계약하고 우리 회사랑 계약해서 예. 좋을 것 같아요. 계약금은 얼마나? 그거까지 모르겠고요. 한번 대표님이랑 한번 상의해 보세요. 아하. 아니 근데 박 PD는 진짜 데뷔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데뷔 얘기할 때 눈이 막 반짝거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캐릭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대로 아. 나가셔도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오늘 저희 방송에 데뷔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 팀장을 맡고 있는 황지훈입니다. 오늘 분위기를 좀 시작했어요. 문제요? 무슨 문제 터졌어요? 당시 떠오르는 샛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영 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나라인데 당시만 해도 떠오르는 샛별 영국이. 영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은요 동인도 회사라고 있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죠. 동인도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국의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문제는요.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요. 뭘 했냐?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영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 영국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막히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영국 은행들이 그때 자금난에 빠지게 됩니다.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건이 300년 전에도 있었네요. 그렇죠. 금융위기 다들 아시잖아요. 네. 이게 다른 위기보다 더 위험하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만 터지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지죠. 300년 전에도 똑같았다고 해요. 영국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빌려줬던 네덜란드도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정부, 은행은 물론이거니와 네덜란드 은행에 돈 넣었던 암스테르담 주민들까지, 시민들까지 줄줄이 파산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덜란드 자체가 망한 건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네덜란드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보통 영화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모든 위기를 한 방에 해도는 맞아요. 어벤져스 같은 영웅이 등장하죠. 네덜란드도 당시에 영웅이 등장했대요. 혹시 베르캄프? 베르캄프면 좋겠지만 이름은 비슷해요. 예. 베르캄프와 비슷한 분이 등장을 해요. 예전에 베르캄프 골 넣은 다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맞아요. 세레모니 했었죠. 그랬었죠. 근데 이 당시 등장했던 영웅은요, 베르캄프는 아니고요, 암스테르담의 부유한 상인이자 증권거래소 중개인이었던 사람인데, 이름이요, 아브라함 반 캐트위치. 이름이 재밌죠? 캐트위치. 그렇죠. 워낙 이제 S회사가 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펀드가 그 간접 투자랑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똑같은 거죠. 펀드 투자가 간접 투자입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네. 예. 완전 다르게 생각했는데? 아하. 그러면 이제 그 펀드가 생긴 지 좀 오래됐나요? 역시 여기서 봐도 쌤이 방송 프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 방송 포맷 완전히 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역사 얘기할 거 미리 알고 계셨죠? 아닙니다. 뭐 저는 뭐 이제 프로라기엔 조금 그래도 나름 프로죠. 예,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펀드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펀드의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지난번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복습 중요하죠? 네. 예, 주식 거래를 가장 처음 한 나라. 참. 너무 쉽나 봐. 너무 쉬운데 이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가는 아니지만 둘레 많은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그렇죠. 진짜 까먹지 않으셨군요. 역시 착실한 학생이신 것 같아요. 프로는 이 정도는 해야죠. 맞아요. 예.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덜란드가 당시 대항해를 하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덕분에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요.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암스테르담 은행이 이때 생겨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중앙은행 역사도 되게 긴 것 같은데요. 예, 매우 길죠. 근데 여기서 중앙은행의 역사까지 얘기하면 저희 방송이 너무 길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다큐 돼버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덜란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니까 이웃 나라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대항해를 나가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네덜란드한테 가서 돈을 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리다 보니까요. 한때는 좋았지만 1722년에서 3년이 되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 바꿔서 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에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골드센터라니까 혹시 여기 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금은 많지 않고요. 금 같은 고객이 많은 그런 지점입니다. 금 같은 고객. 어우. 금이 많지 않다고 해서 금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조명도 그렇고 이 천장도 그렇고 약간 골드 톤이 나요. 그렇죠. 이 점포가 이제 골드센터 영업부라는 점포고요. 이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도 굉장히 좀 많은 점포고 자산도 많고
VIP 고객도 많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몇 안 되는 골드 센터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점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 저는 딱 들어오면서 여기는 뭔가 전문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하나를 느꼈죠. 팀장님 파워가 역시 세구나. 회사에서 인정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 장소를 빌리신 거 보니까요. 열심히 섭외를 했습니다. 그죠. 저번에도 또 꽤 괜찮은 데서 했는데 오늘 또 그러니까 레벨이 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요.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귀한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좋은 데서 제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죠. 저희 역할인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팀장님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어디서 봤는데? 저도 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쌤이 네이버나 카카오 저희 방송 검색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팀장님께서 저희 방송을 기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신문보다 사진 있는 게 더 잘생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거기서 봤구나. 맞아요. 사실 뭐 워낙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가 핫하잖아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즌2 나오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잘 찍어서 시즌2 꼭 나오기를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즌2용 아재 개그 개발 시작해도 되는 거죠?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다들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즌2 꼭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것으로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쌤은 아직까지 주식 초보잖아요. 완전 왕초보지 아직. 사람으로 치면 걸음마 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안전한 방법 있어요?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벌써 흥분하시는데요. 그럼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뭔가 하면 간접 투자라고 하거든요. 간접 투자요? 예. 뭔가 직접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간접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꺼림칙했어요. 하지만 이게 초보자가 직접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뭐 이런 걸 정해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간접 투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간첩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간첩. 아재 개그 가신 거죠? 저도 탐내요, 솔직히. 바뀐 거 화난 것 같아요. 너무 핫해요, 지금. 제 영역인데. 혹시 주변에서 뭐 펀드 투자라 이런 권유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원래 S회사에서 한 번 그런 얘기를까지 들어본 적이 있긴 해요. 그 S가 삼성증권이잖아요. 맞습니다. 유한타 아니고. 근데 또 과거 얘기였고 앞으로는 이제 유한탕이랑 같이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쌤이 그 투자 권유를 받았던 그게 바로 간접 투자인 펀드 투자입니다. 그거 간접 투자였군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뭐 그냥 뭐지 막 그렇게 생각. 왜냐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생각.